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.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법카 논란을 포함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논란들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듭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전 MBC 사장 재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외에 본인이 보여온 온갖 부적절한 행보를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.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. 지금은 여론이 법카 논란에 크게 주목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물론 법카 논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만큼 국민이 가장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언론관이거든요. 지금 이 후보자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게 틀어져 있습니다.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정말로 답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. 이 사람은 그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본인의 왜곡된 언론관을 지속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 그는 과거 국내에서 흥행한 여러 영화들을 두고 좌파 공정영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그가 좌파 영화로 지목한 작품은 총 9편으로 5.18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,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,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,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,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입니다. 그리고 이 후보자는 우파 영화로는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를 조명한 국제시장, 한국전쟁 당시 징집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, 연평해전 등 4편을 꼽았습니다. 다만 이 후보자는 어떤 근거로 이들 영화를 좌파 우파로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본인이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당연히 그 근거를 대야 함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또한 최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과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당시 극우 성향의 인사가 이 후보에게 500만 원 상당의 고액 후원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해당 인사는 유튜브와 SNS 등에서 본인의 극우적 세계관을 자주 드러내온 인사였는데 5.18을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라고 비하를 한 데 이어 위안부도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후보자의 과거 한 인터뷰 기사에서 해당 인사는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막역한 사이 등의 표현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극우적 시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주로 해당 인사가 올린 부적절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. 심지어는 본인 입으로 직접 중립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.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의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? 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에서 문화방송 사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안영준 MBC 사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서 한시바삐 물러날 수 있도록 시민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. 그는 이어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중도적 중립적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며 무너진 공영언론, 문화 권력을 바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지 중도적 중립적 신사적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인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. 그는 2022년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MBC는 민영화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. 이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MBC를 민영화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는 유튜버가 없으면 공영방송 문제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파 미디어를 키우기 위해 여러분이 힘써달라. 좌파 미디어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후원을 해달라며 나도 몇 군데 후원한다고 말했던 것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. 이런 사람을 그런 중요직에 앉히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? 국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이걸 어떻게 휘두를지가 전부 그려지는데요. 지금 본인 입으로 아주 상세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어떤 식으로 초토화시킬지를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. 중립성을 가장 요구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중립을 부정한 데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전부 하겠다며 예고를 다 해놓고 날 뽑아달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때문에 본인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. 세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습니다. 어느 면접 자리든 지원자 본인이 뽑히고 싶다면 자신을 뽑게끔 준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.
그런데 지금 이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들만 본인 이력서에 전부 적어서 내놓고 왜 나를 안 뽑아주냐면서 시위하는 꼴이잖아요. 이건 지금 윤석열 하나한테만 이쁨 받는 이력서지 국민이 아닙니다. 결국 윤 대통령이 본인을 반드시 그 자리에 앉혀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장 행보가 가능한 거겠죠.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안다는 거고요. 이런 자를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반드시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전부 정상이 아닙니다. 지금 야당 측에서 나오는 비판들이 결코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. 만에 하나 정말로 이 법카 논란이 정말로 프레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애초에 본인이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 자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.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최근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까지 우리 국민은 이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임기를 마무리했는지를 전부 봤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심지어 애초부터 이 둘은 방통위원장 후보로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던 데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청문회 당시에도 여당은 야당이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더니 어이없게도 이 둘은 실제로 임기 동안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. 그리고 결국엔 야당의 경고대로 국민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고요. 그런데 지금 논란 덩어리의 인물을 또 이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겁니다. 논란이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. 자꾸 인사와 관련한 이런 문제가 계속 관측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여론을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게 됩니다. 심지어 이건 보수 언론들조차 주구장창 지적해온 문제인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.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.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. 이는 이 대표가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,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등 언론 탄압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는지는 이미 당시 비판 여론이 그대로 말해줬고요. 그렇다면 당시 이동관, 김홍일, 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과 민영화, 류일인, 방심위와 백선기, 선방위를 앞세운 언론 통제는 대체 무엇인지 본인이 할 건 다 해놓고 언론 장악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죠. 그 언론 장악의 사례를 본인이 아주 잘 보여주고도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 후보자 지명까지 이어진 현재 상황은 결국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항상 거짓말 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. 지금 윤 대통령이 벌이는 일들을 보면 지난 영수회담 때와 똑같이 거짓말을 계속 할 셈인 것 같은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? 국민의 엄중한 뜻이 담긴 탄핵소추 청원이 그냥 해본 장난 같아 보입니까?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. 당신이 벌이는 일들을 보고도 민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?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